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2일입니다. 2023년 고고TV의 시청자분들께서도 힘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내년은 총선을 위해서 고고TV는 국힘의 승리와 압승을 위해서 1년을 방송할 텐데요. 고고TV의 예측은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각종 언론과 또는 정치권을 섭렵하면서 방송하는 것이니 좋은 댓글 다시고 정치적인 소통의 문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욕하지 마시고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고 그리고 고고TV는 보수주의자로서 좌파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일념이 있는 사람이므로 6년 동안 치욕적인 삶을 살면 됐잖아요. 정상적으로 지성적으로 고고TV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같이 가시는 분만 고고TV에게 후원도 좀 하시고 자율구독료 좀 내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야 고고TV가 담뱃값이라도 벌면서 할 수 있죠. 고고TV는 우리 남선호 대표님 초롱이님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10만 원도 돈을 못 버는 방송입니다. 씨잘데없는 댓글 달지 마시고 앵벌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고고TV와 2020년을 같이 힘을 갖고 토끼같이 열심히 뛰실 분들만 고고TV를 정독하세요. 시청을 정독하듯이 시청하세요.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되고 지평을 열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 뭐. 고고TV의 말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현재 국힘의 조광특위에서 조광특위 76곳인가 사고당 당협위원장을 40몇 곳은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뽑고 24곳 특히 대표적인 게 분당어리죠. 분당어리 정미경이가 지금 이준석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신청됐는데 그거 확정 안 했다. 24곳을 남겨놨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허은하고 김웅이하고 또 유승민이 하고 난 미치겠다. 유승민이 하고 또 누구죠? 허은하, 김웅, 유승민이 이준석이가 나와가지고 왜 친이준석계만 난리냐? 아니 친이준석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승민 그 사람 못 쓰겠네. 계속 윤핵관 프레임을 갖고 나오죠. 윤핵관은 없어요. 윤핵관 프레임을 씌워서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일으킬지 모르나 이준석이하고 이준석이가 며칠 전에 또 유튜브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한 말이 아니 허은하가 고려대 출신이 아니라서 고려대 출신인 김경진이가 당협위원장이 됐으면은 아니 나는 그럼 하버드가 보스턴에 있으니까 보스턴이 지역구로 가란 말이냐? 참 애가 말하는 거 보면은 애기예요, 애기. 이건 정치인이 힘에 의해서 지금 좌우된다 그랬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그 무리가 모여서 그죠? 정권 탈환, 그죠? 그게 목적인 게 정당이에요. 정당이 힘이 약하면은 도태되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 도태된 거예요. 이준석이가 그냥 성상납건이든 윤석열을 갖다 치려고 공격을 하든 말든 분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이가 정치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정치적인 힘의 역학에 의해서 낙오된 거예요. 그러면 절치부심하고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자기 세력을. 그 자기 세력을 당내에서 기를 수는 없는 거죠. 당에서 다 쫓아내버렸으니까. 그럼 이준석이 밖에서 자기 힘을 길러서 쥐가 당을 차려서 국회의원을 한 수십 명이라도 해가지고 과거에 안철수가 38명 당 국회의원 만들었지. 그러면서 발언권을 얻어야죠. 그 유치하게 말이야. 학교 가지고 지금 그 헌화가 먼저 꺼냈죠. 그리고 비대위나 또는 조직 강화 특위에서 김경진이가 동대문 거기 성북고에 성북구 고려대학은 몇 번 가봐서 알아요, 저도. 근데 헌화가 하는 건 동대문 어뢰예요. 저기 제기동 그런 데일걸요, 아마.
고려대 출신이고 조직 관리를 과거에 전라도에서 해본 김경진이가 우울성이 있어서 허은하를 치고 김경진을 뽑았다. 친윤이가 뽑은 게 맞아요. 친윤이라서 뽑은 게. 그런데 문제는 허은하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동대문 을에서. 허은하가 나가면 100점 100패예요. 동대문 을은. 거긴 100% 야권이에요. 야권. 민주당 세력이에요. 그거 모르나? 이준석은 알 거야. 허은하 몰라. 거기 김건태 세력이에요. 김건태. 응? 며칠 전에 이재명이 이놈하고 그냥 김건태 그 몇 주에 가가지고 그냥 인재거래도 만나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김건태 정신을 받아들인다. 김건태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민주당 세력임에도. 그 대통령한테, 야, 노무현이 너 계급장 떼고 나오고 붙자, 그죠? 그 정도로 위태 있게 공격을 하는 거지.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이. 윤석열 저거 계곡이야, 계곡이. 아이고, 이 한심한 것들아. 품격 좀 지켜라. 옛날에 민주당에도 괜찮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지세가 약했어요. 전라도 출신 지세가 약해서 정권을 못 얻은 거였어요. 김대중이는 충청권 김종필을 업어서 된 거고, 노무현이는 정몽준을 업어서 된 거예요. 피파 2002년 월드컵 열기 그걸 업어서 된 거예요. 국힘 세력에 가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비례대표는 없애야 돼요. 근데 안 없애죠, 얘네들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팽팽하게 한 30% 지지율이 있으니까, 지역구에서 막 100표, 1000표 차로 떨어지니까, 일반 그 투표에서 30%씩 얻으니까 20석씩 공짜로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안 없애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비례대표들이 전문성 있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바쁘고 정치 투쟁을 하면서 성장한 애들이니까,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외교, 전문성 있는 집단을 비례대표로 넣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80년대 이후로, 아니, 김영삼 이후로. 그런데 처음에 몇 번은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자리 갖다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짬짬이를 한 거야. 정치권에서. 근데 요새 보세요. 비례대표 누가 있어요? 쓸만한 애들이 있어요? 민주당 말고 비례대표 출신한테 난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최강욱이, 김어겸이, 장경태 그러면 지역군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어린 놈? 기억나. 전용기, 또 황우나, 전부 다 비례대표야. 윤미향. 아주 악성이죠. 그리고, 그거 많아요. 원희혜영, 탈원전한 원희혜영. 그거 전부 다 비례대표야. 악성 종자들만 지금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국힘 쪽으로 놓으면 이 비례대표들이 뭣도 모르고 정치 철학도 없이 설치는 애들이 대단히 많아요. 전혀 존재감도 없어. 싸우지도 못하고 투쟁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그게 그 당시에 공병호가 미래통합당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당을 차려가지고 20명 원유철이라고 해가지고 내 그때 막 지랄했잖아요. 공병호 취직 때문에 난리 났다고. 제가 공병호를 간접적으로 그놈의 공병호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부정선거라고 떼돈을 벌었잖아.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지금 존재감도 없이 날아가고. 그게 아주 얍삽한 애예요. 공병호 그놈아가. 내 쓰리 쿠션으로 아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 너댓 명만 황교안이 세력 집어넣어가지고 비례대표 됐잖아요. 너댓 명 황교안이 세력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존재감 있는 애들은 누가 있죠? 난 생각이 안 나. 신원식이는 군 전문가라고 했다 그래. 조수진이니까 악다구리 치고 조수진이. 그것도 괜찮아. 동아일보 20년 기자했고, 보수를 싸웠고. 나머지는 허물허물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허은하 같은 경우도 이미지 메이킹 전도사였고, 이미지 메이킹으로 지가, 인하공전 나와서 성균관대에서 석사, 박사 따서 입시적인 인물이니까. 김미애 같은 데도 비례대표죠.
김미애에 무슨 존재감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국힘을 위해서 싸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 놈들은 그래도 비례대표 무식하고 악질적인 독버스 같은 놈이지만 그냥 싸우는 거야. 보수 죽이려고 윤석열 정부 탄핵하려고. 근데 이쪽은 그것도 없어. 그죠? 조수진이는 그래도 또박또박 말을 하는데 걔도 요새 막 겉멋이 들어가지고 말도 아니더라고. 비례대표 없애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이 비례대표 이것들이 전문성을 띠고 들어왔으니 4년만 하고 지 원래 본업으로 가면 돼요. 나라에 봉사하고 당에 봉사하고. 근데 이것들이 그 권력 맛을 4년 동안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요번에 봤잖아요. 신현영이라는 놈이 그 놈도 비례대표야. 신현영 그 놈도. 그리고 정의당으로 가보면 다 비례대표요. 그 유혜영이라는 애도 있죠. 유혜영이. 유호정이. 그 노라는 뭐 작업복도 있고 뭐 치마 입고 나온 애 26, 7살. 그게 벌써 2살 됐더라고. 그게 내가 사는 분당 성남시 지역위원장이 돼 있어요. 걔가 성남 판교 분당으로 다음에 총선 출마하려고 그래요. 후원금 못 받았어요. 저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좀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꼬맹이가 그리고 원혜영이란다. 그건 누구야 그놈아? 응? 뭐 애기하고 뚱뚱한 애 하나 있죠. 왜? 기본소득당. 그놈도 비례대표고. 그것들이 그냥 보수 정권만 공격하고 아무 실력도 없는 애들이 사회 기퉁위에서 방골적인 기질로 사회를 비판하다가 다 비례대표 된 애들이에요. 그래 정치가 썩는 거라고. 자, 그럼 국회문으로 넘어와서 비례대표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안 없앤다는 게 문제죠. 비례대표라는 것은 그걸 헌법을 고칠 필요도 없고 개헌을 할 필요 없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 비례대표 없애자 하면 없어지는 건데 이놈 아들이 지네 의석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냥 비례대표 놔두는 거야. 그래서 정치가 썩는 거예요. 정치야말로 진짜 전문가가 들어와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20대, 10대, 20대, 30대부터 밑바닥을 헛떡하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뭐고 당과 싸우고 상대방과 싸우고 미래를 제시하고 이런 애들이 나와야 돼요. 20대, 30대들 요번에 총선에 가면 또 몇 명 끼워넣을지 모르나 국힘은 지금부터 30대 신진 정치인, 정치를 하고 싶은 애들 찾아야 돼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때 가서 얼굴마다는 내세우지 말고. 그게 이준석이라고? 이준석은 끝났다니까. 준석이라는 애가 며칠 전에 나와서 김무성이가 그때 그 진박 판독에 도장 들고 나라시 할 적에 상향식 공천을 원했죠. 했어야 됐어요, 그때. 응? 당원들의 상향식 공천. 그런데 박근혜가 찍어 누르면서 그냥 진박 다 꼽으려고 그러니까 참패했잖아요. 그래 이준석이가 나와서 요번에 하는 그 며칠 전에 무슨 또 유튜브 나온 건데 잠깐 봤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FM 코리아 되면은 가면은 이준석과 유승민의 홍보 영상을 그렇게 올려요. 그걸 보면서 하는 건데 아니 요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1차 토론할 적에 유승민이가 상향식 공천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이고 참 애 진짜 철없다.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를. 그 다음에 아니 토론하면서 유승민이가 모든 친윤들 윤핵관들이라 그래요. 전무기관은 윤핵관들한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아니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유승민이 네가 잘못 들었어 임마. 우리는 날리면을 들었는데 너는 왜 바이든이라 들었어? 청각 검사해봐라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헌화 문제도 나오고 지금 공천 문제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제 말에 요점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우 나도 힘들다 진짜. 풀어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당대표가 돼도 요번에 국힘이 나경원이가 될 확률이 대단히 많다고 내가 영상을 찍었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 올렸죠. 나경원이가 돼도 윤석열과 나경원이 공천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 공천거가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 당협위원장들이나 또는 현직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나 그들이 공천을 받는 보장은 없어요.
따라서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든 공천은 그들 마음대로 절대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 정당사예요. 당대표가 공천을 하려고 그러고 100% 하려고 그러고 대통령이 공천을 하려고 그러는 순간 총선은 참패가 와요. 그게 대표적인 게 2016년도에 진박 친박 파동이었잖아요. 응? 이항구가 그냥 난리를 치고 최경환이가 난리를 치면서 그죠? 김무성한테 대들고 김무성은 상향식 공천하자. 밑에서부터 국민 여론조사에 맡기자. 당대표는 당원 투표가 돼도 국회의원 공천은 일반 여론조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여야 앞에서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당시에 박근혜가 경북 다 줘. 25석 다 줘. 그러다가 못해 하니까 그럼 대구 17, 8석인가? 그거 다 줘. 그거 못 줘. 그러면 강남 8구 줘. 그것도 못 줘. 하다가 작살 난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대표라든가 또는 또 대통령이 공천을 주도하면은 그거 망가져요. 그건 총선 참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여론과 일반 국민과 당원들 모두의 여론을 담아서 공천을 할 수뿐이 없어요. 그때 바로 민심이 나타난 거예요. 민심을 받을 수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자한당 시절에 대참패를 했죠. 보수 역사상 그렇게 진 적이 없었죠. 그죠? 황교안이가 지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황교안이가 김영호를 갖다 대 김영호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개혁 공천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 마음대로 그냥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그냥 지 마음대로 애들을 다 집어넣고 개혁 보수적인 경향 또는 중도 좌파적인 경향에 그 애들을 다 빼버리고 꼴통들 집어넣고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때 황교안이가 지가 대권 주자하며 당대표인가 지 마음대로 하다가 보수 몰락을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때 차명진이 그놈마다 썰있음, 그놈의 자식 썰있음 되게 좋아했나봐. 그런 거를 망쳐버렸잖아요. 민경욱이 하고. 그런 아들이 지금 어떻게 돼서 아직도 부정선거 외쳐. 황교안, 민경욱, 차명진, 김문수, 아직도 이놈들 부정선거 외쳐. 정광훈이 같은, 하느님, 정광훈 하느님 이러고 있고, 이놈 쉐이들이. 국민들이 다 봐요. 따라서 총선은 민심으로 가는 거예요. 당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경원이가 당대표가 되든 유승민은 안 돼. 유승민이 걔 지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핵관들을 다 제거하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95%가 다 윤핵관이야. 친윤이야. 그걸 다 제거하면은 당이 어떻게 돼. 한심한. 아유 나 그 친구도 요새 보면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거죠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여론이나 또는 평론가들의 말하는 게 김장연대에서 윤의 복심인 장재원이가 김기현을 대타로 앞세워서 당을 장악해가지고 윤석열 플러스 장재원이가 섭정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국힘을 섭정에 들어가면서 당 공천을 검사 위주로 친윤석열 사단으로 다 장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하면은 민심이 대역풍이 불어요, 민심이. 총선과 대선은 민심 싸움이지 당심 싸움이 아니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를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타협점이 나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용컨대 윤심이 얹히는 순간 그때 당은 망하는 거예요. 그때 당은 망해요. 총선은 참패가 들어가요. 윤석열 지지율이 그때 50%가 가도 대단히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말이야 자기 사람을 다 심으려고 그러면 윤석열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검사뿐이 없어요. 판사도 없어요. 그럼 윤석열의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친윤들 뿐이 없다는 거죠. 그럼 친윤으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나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대통령과 윤석열이 만약에 공천을 주도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역풍이 불어서 총선 참패가 들어가요. 응? 총선은 민심입니다. 응? 따라서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이 누구냐. 현직 당협이 지금 국힘에 지금 115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그 20명 뿐이 없어요, 여러분. 20명은 비례예요. 22명이. 그럼 115명 중에서 90 몇 명이야? 95, 6명 뿐이 없어요. 95명 정도. 현직 국회의원 지역당이 95명? 지역구가 250개인데?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3분의 1 정도뿐이 못 얻어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반 이상은 물갈이를 시켜야 되니까 현직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들도 공천 못 받아요. 공천 못 받죠?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그러면 250개 중에서 95개 빼면은 한 160개, 170개는 170개 정도. 그거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 해봐야 뭐해? 막판에 가면 3, 4개월, 2, 3개월째 가면은 민심의 동향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고 좌우를 떠나서 인기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양쪽에 단을, 민주당 놈들은 안 그럴 거야 또. 국힘은 그래야 될 뿐은, 국힘은 중도 무당청으로 가지 않는 한 힘들어요. 민주당 놈도 그러려고 그랬죠. 민주당은 망했다니까? 따라서 현직 당협위원장이나 신임 당협위원장이나 차기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쉽게 말해서 50%도 안 되는 거예요. 50%도. 왜 이런 걸 갖고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돈 빨아먹기 위해서 유튜브 하고 유승민이 장성칠 좀 진짜 나빠. 이준석이 하거나 그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윤심이 작동했다 이래가지고 또 네거티브 프레임을 걸고 나오는데 이런 거 하나 못 막고 있다고 국힘에서. 그리고 저는 김경진이나 허은하나 둘 다 싫어. 허은하 걔는 너무 정치를 모르고 그 누구야? 걔 누구죠? 이준석이가 그냥 당 대변인 하나 시켜줬다 그래가지고 그거 쫓아다니고 정치도 모르는 게 김경진 이건 전라도 놈이야. 이 민주당이요? 왜 민주당 놈 원래 그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그 국민의당 안철수 바람 불어가지고 전라도에서 됐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 갔다가 이번엔 검사를 해가지고 윤석열 쪽에 붙었다가 그놈도 떨어져. 그게 뭐가 중요해? 그 동대문이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대문은 거기 김건태 지역이에요. 김건태 사상까지는 안 되고 김건태가 확실히 잡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거기 허은하가 가든 김경진이 가든 대단히 불리하고 떨어질 확률이 많죠. 근데 왜 그러느냐 얘네들이. 그거 가지고도 당협위원장 가지고도 정치적인 그 존재감을 나타내려 그러고 또 혹시 아냐 이거지. 다음 총선에서 국힘이 앞선 구도로 쉽게 말해서 수도권이 125개인데 121개인가 125개죠. 이제부터 민주당이 말이야 100석 이상을 갖다 105석 정도를 가지고 왔죠. 싹쓸이 하듯이 지금 이게 윤석열이 정부가 성공하면 우리가 서울 수도는 싹쓸이 할 줄 모르니까 우리도 덩달아 당선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겠죠. 그 당협위원장 차지해서 차기 공천 받을 거는. 근데 차기 당협위원장이나 공천 받을 보장은 없고 허은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얘가 아니 윤석열은 그렇게 이준석하고 좁혀고 다니고 이준석 유승민을 보호하고 자긴 비윤이라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따른 바람에 의해서 동대문 을에서 당선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 이거죠. 나 김경진 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 새끼 나쁜 놈이야. 박근혜 청문회 국정농단 청문회 3명이 있었죠. 청문회 썼다. 김경진이 오늘 써가요? 저는 쓸까? 이래 쓸까? 저래 쓸까? 아우 전라도 말 나 듣기 싫어. 난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억양만 있지 경상도 말 못 써요. 그 다음에 장제원이 청진호 청문회 스타였죠. 박근혜 그래 죽이던 놈이. 이명박도 죽였어. 청문회 스타.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또 저기 전라남도 또 누가 김용 뭔데 그거는 가루지기 같이 생긴 놈 그놈도 그런 놈이야. 김경진이라는 놈이 우리 보수의 전열과 보수의 가치를 파괴한 놈이 지금 보수로 나와가지고 동대문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 그거 떨어뜨려야지. 허나가 나가서 승산은 없어요. 솔직히 김정진은 허나보다 김경진이가 더 많아요. 대중성도 그렇고. 비례대표 없애야 돼요. 비례대표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당협위원장이 공천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물갈이 최소 얼마죠? 5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직 국회의원이든 당협위원장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은 또 그걸 이용하는 이준석과 유승민을 보면은 장성철이라는 보면 짜증이 난다. 너희들 다 정치겠다나. 이까지 하겠습니다.